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원달러 환율이 진짜로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폭락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거예요. 순식간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75.5원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NDF 그러니까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이게 NDF거든요. NDF 시장에서 무려 1.38% 빠졌고요. 진짜로 많이 빠졌을 때가 1368.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와, 지금 환율이 진짜로 대폭락했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뭐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떨어졌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2025년 5월 21일에 99.54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게 5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잖아요. 이 5개 통화라는 게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약달러고 100보다 높은 강달러예요. 99.54니까 약달러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과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원달러 환율이 대폭락할까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너무 안 떨어졌죠. 결국은요. 트럼프 관세를 빌미로 미국이 급박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 조정해라. 환율 조정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재부도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정을 했느냐? 미국이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뭐라고 했느냐? 기획재정부요. 정부예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다. 결국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했고요.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더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한미 환율 관세에서 한국 측의 원화 절상 요구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까지 이미 언론사들이 쓴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기재부가 인정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게 팝업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상호관세를 빌미로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 얼마 할지를 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얼마가 지금 현재는 25%예요. 25% 매기겠다가 아니라 이거 안 매길 테니까 원달러 환율 내려. 예, 쉽게 말하면 원화 가치를 더 세게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말입니다. 예, 트럼프 관세를 매개로 해서 대만에 요구했던 것처럼 대만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대만 달러 환율을 보면 2025년 3월 31일에 33.252 대만 달러였거든요. 5월 5일에는 88년 이후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29.175 대만 달러. 5월 21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30.002 대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미국이 지금 환율 급박을 하는 거예요. 대만에도. 미국에 계속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환율을 내려. 대만 달러, 대만 화폐의 가치를 올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달러가 약달러니까 대만 달러는 강으로 가라 이거예요. 강으로 가라.
대만에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도 요구하고 있죠. 일본도 말입니다. 2025년 1월 8일에는 158.35엔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떨어지고 떨어져서 143.57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환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계속 급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만하고 일본만 급박하나요? 아닙니다. 중국에도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보시면 2025년 4월 9일에 7.3499 위안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이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말입니다. 2007년보다 지금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요 5월 21일 현재 7.2025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도 강해지는 거죠. 결국 미국 눈치를 중국도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이렇게 전부 다 환율 급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급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만둘 거냐? 아닙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트럼프 관세를 기반으로 해서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그 상대국의 화폐를 강하게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수출이 잘 안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 제품의 상대국 수출은 더 늘리고요.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으로 관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환율 전쟁까지 갔다. 환율 전쟁까지 갔으니까 미국의 급박은 더 심해질 거고 미국의 환율 급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상대국들의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빌미로 환율에 대한 급박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대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 관세를 빌미로 환율 압박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급박을 할 겁니다. 대만에도 할 거고 일본에도 할 거고 중국에도 할 거고 대한민국에게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요 1,300원을 못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1,300원이 깨져서 1,2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환율이 2020년 12월 2021년 1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1,084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1,484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400이 아니라 1,370원까지 떨어지고 1,368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아마 미국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시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율은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